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제35강 시간으로서 제3편 계약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의의. 자, 이 계약의 의의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의,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이 있고, 이 계약. 두 번째는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계약의 의미,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의로 봤을 때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당사자가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서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니까 서로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광의의 계약. 그래서 광의의 계약의 종류에는 채권계약이 있고요. 첫 번째, 채권계약. 가장 흔한 게 이 채권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물권계약도 있습니다. 물권계약. 세 번째는 준물권계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채권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사는 게 대표적인 거죠. 물권계약은 물건의 변동,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요. 준물권계약은 채권을 양도하다든가 무채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것, 이런 것이 준물권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법상의 계약은 혼인과 같은 가족법, 신분법이라고도 합니다.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말하는 계약은 협의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협의의 계약은 바로 이 채권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 계약. 가장 흔한 계약을 말하죠. 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채권 계약을. 자, 그러면 이 협의의 계약의 종류를 좀 알아보면, 이 협의의 계약은 첫 번째로 이제 종류를 구체로 보면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전형계약, 전형적인 계약, 법전에 있는 형태가 있는, 이 민법에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15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나오지 않은 이 15가지 외의 계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거는 앞에 B자 하나 써줍니다. 비전형계약. 그러니까 민법에 나오지 않은 15가지 계약 외의 계약도 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계약, 그 종류를 구체로 나열해 보면, 이제 쌍무계약이 있고요. 의무 부담에 따른 겁니다. 한쪽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쌍방이 채무를 지는 것,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이 채무를 준다. 매매, 교환, 임대차 다 그렇죠. 이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이 되고 위험부담 규정이 적용이 돼요. 뒷부분에 또 공부하면 되니까 따로 설명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편무계약은 한쪽 편만, 일방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데, 증여라든가 증여 주는 사람만 증여하는 그 의무를 부담하고, 증여 받는 사람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용대차, 현상연고 이런 건 결련성, 상호 이렇게 맺어진 끈끈한 게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또 어떻게 분류도 하려면,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으로도 구분합니다. 유상계약은 쌍방이 출연을 합니다.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무상은 일방만, 자, 요건 쌍방, 요건 일방만, 급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같고 편무계약은 다 무상계약 같은데, 요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 맞습니다. 예,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합니다. 근데 이 유상계약은 다 쌍무계약이다. 요거는 명제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가 있는데, 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입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인데 그거 편무계약이에요. 이 현상광고라는 것. 그래서 이 현상광고 때문에 쌍무는 유상이 되는데 유상은 다 쌍무다. 요거는 안 되는 게 이 현상광고 때문에. 요런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낙성계약이라는 게 있고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성과 요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낙성은 이건 합의만 하면 돼요. 이건 합의. 서로 합의만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도 필요하고 자, 합의하고 또 뭔가가 필요해. 즉 합의 외에 물건을 인도한다든가 또는 기타 급부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뭐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등계약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낙성은 합의만으로만 계약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계속적 계약이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 그리고 계속적 계약 않고 일시적인 계약도 있겠죠. 일시적 계약.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계약을.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한번 계약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해지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일시적 계약. 이건 지속성이 없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한번 사고 팔면 끝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해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에 한 이 15가지 이 전형계약은 불요식, 어떠한 요식 행위 없이 그냥 구두로라든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불요식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나온 건데 네 가지가 나오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첫 번째 계약 체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한 자유예요. 자, 계약 체결의 자유. 두 번째는 계약 내용 결정이다. 자, 이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체결. 이 방식이에요, 방식. 이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계약 상대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까의 자유를 말하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가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지, 구두로, 말로 할지, 문서로 할지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계약 상대방 선택. 즉 내가 내 집을 팔려고 그래. A에게 팔 수도 있고 B에게 팔 수도 있고 C에게 팔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나의 자유라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통거래약관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거래약관. 약관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보험 같은 거 들 때 약관 있죠. 뭐 자동차 보험할 때도 약관이 옵니다. 그 약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약관. 먼저 이 약관의 의의를 한번 보면,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나오고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약관의 내용대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그 약관이 오면 그 계약을 할 때 보험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제 그 보통거래 약관, 그 자동차 보험 약관, 그 약관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계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어떻게 편입이 되는가? 원칙은 이 편입이 되려면 설명, 명시하고 보여줘야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약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보여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 고객이죠.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주로 문서화에 대한 그 책자 같은 걸 보여줍니다.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이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 설명의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상. 자, 특히 법령에 규정된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를, 내가 이거를 명시 설명을 다 했어. 그걸 누가 증명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사업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사업자가 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개별 약정이 우선하는 건데, 이거는 당사자가 개별 약정을 정했을 때 계약서에다가 약간의 내용이 우선하지 않고 요 내용만큼은 약간보다 이 내용을 더 우선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 당사자가 개별 약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 약정이 약간보다 우선하여 계약 내용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계약서에 꼭 집어넣어야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판례상 명시 설명 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명시 설명 의무 위반 시 사업자는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험 같은 게 그렇죠.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요. 고객은 명시 설명 의무를 상대가 안 해서도 이 보험 내가 든 거 맞다 라고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간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즉 사업자에게 따로 명시 설명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명시 설명 의무와 관련된 판례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약간의 해석입니다. 해석. 약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정하게 해석해야죠. 공정 해석. 자, 약간은 공정하게 해석. 두 번째는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통일적으로 해석. 세 번째는 작성자가 불이익. 사업자를 말한다. 작성자 불이익 해석이고 마지막으로는 축소 해석입니다. 축소 해석. 자,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공정 해석은 신의 원칙에 따라, 신의책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공정하게. 두 번째, 통일적 해석이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작성자 불이익, 즉, 불명확한 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불명확해.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고객, 상대에게 유리해야죠. 즉, 작성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소 해석이 있는데, 축소 해석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좁게, 작게, 축소해서 해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약간의 해석.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공정 약관. 자, 공정하지 않은 거죠. 불공정 약관. 자, 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측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 자,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데 똑같아요. 불공정한 거는 어떻다? 이 약관정은 무효예요. 무효. 예, 불공정하니까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됩니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그 일부 조항은 무효예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자, 그리고 불공정성의 추정. 어떻게 추정하냐?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장. 고객의 불리한. 이런 거는 불공정성으로 추정이 되고, 기습조항, 의의 조항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고객의 계약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힘든 조항. 이런 것도 불공정성으로 추정이 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거 역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불공정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정, 이 불공정 약관은 무효. 그러나 그 외에 그 불공정 약관 아닌 나머지는 유효,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법비 민사특별법 제35강 시간이었고 제3편 계약법 1 계약의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